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중독자들의 세 가지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중독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눈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독의 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특별히 이제 중독자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주변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중독자들도 그렇지, 내가 그랬지, 아니면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참조하시는 정도 하시는 영상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독자의 눈물의 의미, 이제 첫 번째는 이런 눈물의 형태를 띌 때가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거짓의 눈물입니다. 중독자들이 이제 자기가 중독행위를 할 때는 처음엔 은밀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테니까 이제 은밀히 하는 행위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던 사람들도 이제 술을 은밀히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지 말아야지 막 하는데, 또 주변에서 먹지 말라고 막 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먹지 않겠다고 막 얘기하고, 또 이렇게 또 때론 몰래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또 뭐 성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성 중독에 있어서 이제 혼자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거나 뭐 외도를 하거나 또 매매를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때로는 뭐 이제 도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도박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몰래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즐기고 이렇게 같이 이제 뭐 공인된 상태에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몰래 하게 되고, 또 몇 번의 이제 확답을 받아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다시 하지 말아라, 약속해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어느 정도 해주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재발을 하게 되는데, 중독자들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들켰을 때, 자기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추궁받을 때에 궁지에 몰리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중독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피해가는데, 그 중에 피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입니다. 이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내가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무릎을 꿇고, 막 머리로 땅을 막 찍고,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자기를 막 손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 경우들이 있냐면, 이제 거짓의 눈물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이제 거짓말도 통하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그리고 너무 막 이게 정말 사실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변명할 거리들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눈물입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는 눈물은 당연히 이제 거짓의 눈물이죠.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정말 요 어려움만 잘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독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랄한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웹툰 중에서 중독자들을 그린 그 웹툰이 있었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를 그린 웹툰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간이 이제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수술을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중독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 보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어떤 혼잣말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다시 술을 마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끔찍스럽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고, 이게 정말 만화에서나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독자들을 만나면 상상치도 못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들과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원래 그래서라기보다는 중독적인 성향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원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심해진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발전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중독자들이 악랄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일단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거짓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의 형태의 의미는 바로 거짓의 눈물이다 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뭐 행태는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정말 머리를 쪼아리고 뭐 정말 이렇게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겉모습을 가지고서는 사실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에 이제 눈물의 의미인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보다는 좀 더 이제 회복의 측면에 좀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앞에는 사실 아직 한참 걸려야 되는 거예요. 회복까지 가려면. 근데 요 두 번째의 눈물의 의미를 가지고 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더 회복에 나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정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예, 이런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들켜서든 아니면 뭐 어떻게 알게 됐든 아니면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 이제 자기가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또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회와 자책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다. 예, 요런 의미로서의 이제 눈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적어도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 이제 정말 내가 마음속에 거짓의 눈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정말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사실 지금은 뭔가 손을 댈 때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혼자서 정말 나자빠져 봐야 정신을 차리는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이고, 두 번째 요런 유형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좀 회복의 길로 이렇게 같이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뭐 배우자나 가족도 같이 회복해 나가시면서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러 번 이런 눈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삶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예, 세 번째 눈물의 유형이 있는데, 세 번째 눈물의 유형은 좀 희망의 눈물입니다. 희망의 눈물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좀 역설인데요.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눈물이냐면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나는 끝났구나. 나 이거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구나. 나 어쩌면 이렇게 나 혼자로서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데서 나오는 탄식, 이런 데서 나오는 절망의 눈물,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경각심 가운데서 나오는 눈물, 이 눈물이 이제 세 번째 유형의 눈물입니다. 이런 세 번째 유형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회복에 있어서 시작을 할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이제 후원자들이 이제 좀 개입을 해서 그 작업들을 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작업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데, 사실 그 과정들 굉장히 고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의 단계는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이제 인정하고 깨닫고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단계들이 조금은 수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면은 거기는 좀 이렇게 극심한 사람들 중심으로 좀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너가 혼자 힘으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 좀 몇 개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가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뭐 모임 다니고 뭐 후원자 잡고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미 어느 정도 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된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로 많이 돕죠.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나 정말 후회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나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요 사이에 이제 후원자와 프로그램들이 딱 개입을 해서 엄청 이렇게 압박들을 가해서 정말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좀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단계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것이 됐든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회복에 있어서 이제 시작을 쭉 밟아 나가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말 삶을 놓는 느낌, 정말 다 끝났구나라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물들을 다 흘려봤는데요. 때로는 이제 아내한테 뭔가 빌미들이 걸려서 이제 거짓의 눈물들을 흘렸던 적도 있었죠. 막 우는 척하고 막 괜히 막 아픈 척하고 막 이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한 번만 봤을 때는. 두 번째 눈물의 유형이 있는데 저도 이제 두 번째 눈물의 유형, 그러니까 막 후회하고 자책하는 데서 오는 눈물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재발하고 또 막 집을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새벽녘에 막 집으로 들어올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올 때 그 비참한 마음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그래도 나는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후회와 자책의 어떤 그런 눈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죠. 세 번째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회복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회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정말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정말 그런 정말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비로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좀 후원자들이 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 또 때가 그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눈물을 흘렸던 때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이대로 끝났구나라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절망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정말 뭔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빠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시작했을 때 뭔가 어린아이가 이제 발걸음을 이렇게 떼듯이 또 걷고 뛰듯이 뭔가 삶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쪽으로 자꾸 평가를 하고 싶냐면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자녀는 아직 되게 문제가 많고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하고 또 되게 심성도 이렇게 좀 올바르지 못하고 그런데 부모님들 항상 뭐 어떻게 말해요? 우리 자녀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원래는 똑똑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은 우리가 좀 좋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다들 있거든요. 중독자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자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중독자에 대해서 자꾸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냐? 우리가 사실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을 보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이거를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볼 수 있게 하느냐? 시간, 그리고 얼마나 반복하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 또 여러 번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의 유형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정말 그 보란 듯이
또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다음에는 막 또 자기가 살아날 기미들이 보이면 막 윽박 지르고 막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런 경우는 첫 번째 유형의 눈물이겠죠. 두 번째 유형의 눈물의 사람이라면 정말 뭔가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다 놓는 거예요. 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철저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완전 객관적인 딱 정확한 지표는 주지 못했을지라도 그 어느 정도 감정도로는 익히게 하는 정도의 영상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독자 스스로도 우리가 어떤 유형의 눈물을 주로 흘렸는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